문정권에 지금 드러난 행태에 의한 도덕성의 수준은 매우 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드루킹은 문정권의 정의를 시험하고 있다. 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결과를 정의롭게 하는 부분을 믿게 하려면, 이게 문재인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특검으로 정권 핵심도 수사해야 되는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몇 명이 조작해서 파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하면 문제지만은 대중이 그런 걸 한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정권의 상당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댓글을 꼭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안 사용해도 모여서 이걸 갖다가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조작을 하면 그것이 공모가 되었다면 업무 방해가 충분히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 때 한번 보세요. 히틀러 때 그 독일 대중들의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미명하에 홀로코스트가 이렇게 벌어졌고 전 유럽에 수천만 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선의 결과가 아니라 악의 결과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문 정권은 국가가 전부 20, 30대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 힘들게 노력하며 살 게 아니라 문정권 편이나 열심히 들어라. 그러면 전쟁도 없어지고 남북관계도 평화롭게 되고 의료보험이고 최저임금이고 다 먹고 살고 걱정이 없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중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 또 자신들이 저지른 무성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이 패거리주의, 진영주의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 거죠. 문재인 스스로 이런 진영 대립에 기대어서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 행위를 정의라는 이름하에 독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러고 다 그랬어요. 지가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권은 집단 지성이니 수기 민주주의니 쇼를 잘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지금 뭡니까? 청원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문제를 청와대로 다 끌고 오도록 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창의적인 수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도록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집단 지성이 선한 쪽으로 사용된 사례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요, 집단 지성일 수도 있고 집단 광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너들이 보면 지성이고 내가 보면 광란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방향이 집단적 광란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댓글 다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이 나라에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인지 아니면 적국의 한마디 국민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오와 혐오, 아주 조소와 조롱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터넷 댓글 달 자격이 없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야당이요. 지금 네이버야 이런 포털들이 뉴스 기사를 수습도 못하면서 올리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각 언론사들이 각자 홈페이지로 기사 달으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저런 식으로 기사 장사를 해먹고 있는 포털들의 뉴스 기능을 막아야 되고 1차적으로 거기에 댓글 기능까지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이 댓글의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현실이에요. 요 주말에 나온 한 뉴스를 보면요. 뉴스 이용자가 하루에 1,300만이고 한국에요. 댓글 이용자가 11만 5천 명이고 총 댓글이 31만 4천 개가 달리고 10개 이상의 댓글을 단 사람이 6,182명이고 그 사람들이 쓴 댓글 숫자가 86,127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수의 댓글을 다는 사람은 평균 1인당 아이디 3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000명이 실제로 0.015%에 불과한데 전체 댓글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댓글의 이 논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댓글의 조작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이 민주당이 이번에 이 드루킹을 통해서 댓글을 조작하기 이전에도 오랜 기간의 댓글 조작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2012년 12월 4일에 여의도 신동의 빌딩이라는 6층에 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당원들이 습격을 했어요. 자, 여기에 문재인 캠프 SNS 지원단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들이 제2중앙당사로 신고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 했지만 선거운동기구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선거운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장하고 대응 1팀장이 기소가 됐고 그래서 70명이 미신고한 채 SNS 조직을 이렇게 대응 조직을 운영을 했고 주로 트윗하고 페이스북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금 90만 원이 단장하고 팀장한테 나왔는데 이때 단장이 조항기라는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의 핵심 의원 보좌진이 27명이 이 SNS 기동대를 가장 SNS를 잘 대응하는 사람을 뽑아서 여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무실을 한번 들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드루킹 같은 이런 댓글 조직을 사조직으로 운영을 했을 거고 아마 드루킹 외에도 너댓 개 이상 더 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오다가 내려져 있던 조직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오늘 아침에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하는데요. 저는 이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전 대표, 하태경 의원 등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특검으로 이 사실이 제대로 다 밝혀질 것인가? 즉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검찰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특검을 한다고 해서 명백하게 진실이 다 규명될 수 있을 것인가? 야권이 정권을 코너에 몰아놓고 특검을 할 때는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지만은 과연 지금 거기에 비해서 공작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질이 멸렬한 야당, 보수 야당들이 특검을 주도해서 특검에서 뭔가 결론이 제대로 나올 건가? 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다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경찰, 민주당이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도출해내려면 제가 볼 때 언론 생중계하에 국회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된 나머지 드루킹의 패거리
드루킹 포함 4명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추가로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바로스 같은 사람까지도 전부 진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생중계로 이야기를 해야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청문회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드루킹이 일반 국민들 앞에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고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이 사람의 신병도 일정하게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한 당사자들, 사회적 약자고 정치적 약자죠. 지금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요. 정권에 의해서 한마디로 개심죄가 걸려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채 한마디로 이들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옳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당에 아마 변호사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나왔다가 보고는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 사람으로서는 밖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문회에 나와서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만이 그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드루킹과 현 정권 간의 관계는 끝이 났고 이게 해유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권은 드루킹을 파렴치범, 사이비 교주, 브로커로 만들어야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드루킹이 사는 방법은 현 정권과 있었던 모든 관계들을 다 밝히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부분, 이용당했다라는 부분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청문회를 통해서 생중계로 이 드루킹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국회에 불러서 국민 앞에 이렇게 낱낱이 보여줘야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매우 중요한가 하면요. 자, 지금 김경수 의원이나 정부가 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이 드루킹의 조작이 그냥 간단한 댓글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대선 토론 직후인 4월 13일 날 TV 토론을 한 날입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보낸 문재인 10분 내 제압한다던 홍준표, 문에 밀려라는 한 통신사의 기사입니다. 이 통신사라는 게 연합뉴스나 이런 게 통신사죠. 근데 이 기사에 300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홍준표, 안철수를 비판하는 댓글이 오후 12시 57분부터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었고, 맨 위에 노출된 댓글은 10분 만에 처발렸겠지, 문재인은 신중한 사람이라 안정감이 단연 최고다라는 거였고요. 띄어쓰기도 안 한 이 댓글에 그냥 글이 다 붙어 있습니다. 총 1800명이 공감을 눌렀어요. 댓글 아이디가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한 2016년 10월부터 대선 직후인 2017년 6월까지 네이버의 정치 기사에 지지하는 댓글을 200건 올린 사람입니다. 자, 또 김경수가 또 다른 경제 분야 토론한 다음 날에도 4월 29일에도 한 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냈어요. 기사 링크를요.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간지 기사인데요. 여기도 3,5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노출된 댓글은 홍준표 골 때리네, 해고가 자유로우면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했고 총 4,000건의 공감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댓글의 특징은 기사 아래 노출되는 132 댓글이 받은 공감수가 그 아래 댓글이 받은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받은 기사가 제일 위에 1등, 2등, 3등으로 올라가는데 그 밑에 4등 이하의 댓글보다 1, 2, 3등의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많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경제 분야 대선 토론회 기사의 경우 상위 1, 3위 댓글은 4,000건 이상의 공감을 각각 다 받았는데 4위 이하부터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선 후보에 대한 시각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교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가짜 아이디를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전화번호를 온라인에서 쉽게 구해서 포털이나 SNS 계정을 여러 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중복 청원이 안 걸리도록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상당수는 포털에 댓글을 폐지시키고 언론사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게 만들어서 언론사들이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자, 서울경찰청장이 자신이 이 김경수와 드루킹 사이에 주고받은 댓글이 없이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다가 이제 아닌 사실들이 막 드러나니까 수사팀이 자신에게 잘못 보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뒤늦게서야 전 경공모 회원이라는 친구가 이 출판사에 21일인가 들어가서 양주하고 라면을 훔쳐갔다고 해서 좀도둑까지 왔다 간 뒤에 이제서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데 출판사 직원이 트럭을 동원해서 한 트럭 자료를 다 빼갔다라는데 이제서 들어가서 CCTV 등을 이렇게 압수했다 하는데 CCTV도 이미 선이 뽑아져서 녹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서 경찰이 이런 쇼를 하는 것이요. 정말로 웃기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있었고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민 이 청장도 그때 국정상황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김경수도 국정상황실에 행정관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할 검찰, 경찰 수뇌부가 다 김경수하고 이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엮여서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수사가 되겠느냐. 특히 백원우 또 민정비서관도 2003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원우고 윤대진이고 다 문재인 밑에 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덮는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김경수가 선플이든 악플이든 댓글 기사 URL을 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3월 중순에 댓글 6건에 대해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선플이든 악플이든 댓글 조작이 지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김경수가 어떤 신문 기사 URL을 보냈다면 기사를 주소를 보냈다면 그것 자체로 조작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경수와 드루킹은 댓글을 조작해주는 사조직 관계로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상하 관계에서 기사 주소를 보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제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사 주소를 보낸 것은 조작하라고 보낸 것이고 실제로 또 드루킹도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그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작년에 이 집단을 고발할 때부터 인터넷 여론 조작을 의심을 했다는데요. 근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문재인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신들이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라면서 대중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라고 포장을 했고, 김경수도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언급한 사건이 사실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이게끔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권력 핵심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내부의 알력으로 터져 나오니까 그거를 수사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었다라는 건요. 이건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